아이가 대학 가고 결혼할 때까지 좀 참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남편이 어느 날 아내한테 상간녀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이혼하자. 네, 안녕하세요. 사랑학 결혼 MC 정애연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온유 안소연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이혼 전문 안소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이혼소장을 보내왔고, 그렇게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받고도 명절 때마다 음식을 해다 바쳐야 됐다는 사건이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제 놀라셨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생각보다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네네. 이제 우리가 당연히 배우자의 외도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쵸. 우리가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라고 하면 배우자가 손발이 막 없어지도록 막 싹싹싹 빌고 그게 정상적인 거죠. 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오히려 갑이 되는 경우가 있고 바람핀 걸 알게 된 배우자가 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네. 제가 이 사랑학개로 채널에 출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보통 생각하시는 것과 반대로 흘러가는 그런 사건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 경우들이 흔치만은 않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배우자가 바람이 난다. 그러면은 난 무조건 이혼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배우자가 바람이 났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자녀 문제도 있을 수도 네, 있고. 맞아요. 네. 자녀 문제가 바로 그건데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사실 한부모 가정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쵸.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한번 참고 말지 라는 생각으로 버티기도 하고 네네. 아이가 성년될 때까지만 내가 버텨야지 라는 생각으로 있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자녀가 성년인데 바람을 피운다. 그러면은 우리 자녀가 결혼할 때 혼주석에 그래도 둘이 사이좋게 있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결혼할 때까지만 하고 참고 살려는 분들도 많으시고 제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저희 의뢰인은 40대 초반이셨어요. 이제 40대 아직 초반? 자녀가 있으셨던 상황이셨고요. 네. 이미 그 자녀가 성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오. 굉장히 일찍 결혼할 케이스셨죠. 네네. 근데 남편이 대학 동기로 이제 올해 뭐 연애를 하고 그러니까 거의 바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고 그냥 남 부러울 거 없이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던 걸 알고 이제 지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남편의 외도를 발견을 했을 때는 굉장히 놀랐죠. 근데 남편 성격을 아니까 내가 이제 이거를 말을 했을 때 그리고 나는 지금 경제적 활동을 안 하는데 아이도 아직은 중학생이고 하니까 이거를 말을 못하고 그냥 계속 숨기고 참고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남편의 외도 기간은 어느 정도 됐던 겁니까? 외도 기간이 꽤 길었어요. 한 6, 7년 정도 되셨거든요. 우리가 뭐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한 번 바람 피는 사람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네. 딱 이분이 그런 케이스셨어요. 그 6,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뭐 영자, 숙자, 미자 이런 식으로 상간녀가 계속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의뢰인 입장에서는 아이가 그래도 성년이 될 때까지는 내가 버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바람의 징후를 봐도 그냥 모른 척 하셨던 거죠. 아니, 알면서 참는 건 진짜 막 티도 안 내고 참을 수도 없고, 남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성격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웠었을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어렵죠. 그저 남편이 알아서 정리해주길. 남편이 이번 상간녀는 빨리 좀 질려서 헤어져 주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성년이 딱 된다고 해서 이혼을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까지도 내가 참았는데 아이가 대학 가고 결혼할 때까지 좀 참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남편이 어느 날 아내한테 상간녀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이혼하자고. 사실 남편도 마음속으로는 바람을 피고 있었지만 아내랑 이혼을 하고 싶었겠죠? 그러면서 아이가 성년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혼 청구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시점에서는 그때 만난 상간녀가 더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혼을 하자고 요구를 해서 아내분은 내가 이렇게까지 참았고 난 조금 더 이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남편이 외도를 했다라고 밝히면 아내가 이혼하자고 할 줄 알았는데 이혼에 대한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짐 싸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혼 소장을 보낸 겁니다. 와, 그럼 이혼 소장이요. 유책 배우자잖아요, 그분이. 그러면 이혼 청구가 거부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이 된다. 이렇게 다들 알고는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약간 변화가 있기는 해요. 법원에서도 이게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변화를 하면서 과연 이 아내가 그 바람난 남편을 감싸 안고 정말로 혼인 생활을 유지하려는 마음으로 이혼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도저히 내가 너랑 상간녀랑 같이 사는 걸 못 보겠다. 라는 오기야 뭐 보복의 감정으로 버티고 있는지 이걸 본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제가 했던 사건에서는 판사님도 잠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혼을 안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 남자가 유책배우자인 건 내가 알겠어. 근데 이거 이혼 기각시켜놨더니 2년 후에 또 다시 이혼을 하겠다고 오더라. 과연 그러면은 내가 이혼을 안 시켜주냐. 서로 화해하고 아내가 외도한 남편의 허물을 감싸주고 잘 살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가정주부로 헌신하면서 남편뿐만이 아니라 아이도 정말 잘 양육했고 시부모님한테도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뭐 외도했다 밝히고서는 이혼 안 해주겠다고 하니까 집 나간 사건에서도 매번 명절 때마다 시부모님한테 음식해서 갖다 바치고 또 성탄절엔 성탄절이라고 이제 성탄카드 써가지고 선물도 보내고. 어머. 남편 뭐 지금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시부모님 댁에다가 남편 양말 안 챙겨 나갔는데 제가 양말 좀 사서 보내요라고 하고 문자 보내고 이런 식으로 정말 내가 잊지 않고 우리 남편 집을 나가서 나한테 연락 한 번 없지만 나 잊지 않고 있다. 나 시부모님도 잊지 않고 있다. 이런 행동을 계속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소송 중에 남편이 조금 아파가지고 폐렴 증상으로 일주일, 2주일 정도 입원을 했었던 상황도 있었는데 네네. 일단 매일같이 찾아가고 우리 의뢰인 입장은 정말 진심이시긴 하셨거든요. 네네. 그런 거를 증거를 제출해야 되니까 아무리 법원에다가 제가 이랬어요 해도 남편이 저는 그런 거 받은 적 없어요 라고 하면 증거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사진을 찍어서 소포를 보내고 음식도 해가지고 음식하는 거 동영상, 보낸 거 동영상, 사진 보내고 문자도 남기고 해도 오히려 남편은 저게 거짓말로 그럴 마음 없으면서 증거 만들려고 저렇게 한다. 막 진심을 의심하는 막 그런 준비 서면도 내고 해서 사실 우리 의뢰인이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힘드셨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어요. 네. 우리 의뢰인께서 원하는 결과는 받으신 거죠. 승리는 승리인데 네. 상처뿐인 영광, 상처뿐인 승리가 돼버려서 굉장히 찜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가관인 거는 이 사건에서 시부모님이 아내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또 들어왔습니다. 사실 의뢰인께서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시부모님께서 그래도 이제 매달 아이들한테 뭐 좀 사줘라라고 하면서 이 아내분, 우리 의뢰인 명의 통장으로 돈을 좀 주신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반환하라는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너가 나한테 돈을 빌려갔으니 그 합계 얼마를 돌려달라. 네. 이 시부모님 사실 처음에 남편이 이제 외도를 했을 때 며느리가 사실 친정에는 알리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도 남편이 저렇게 막 망아지처럼 날뛰고 있으니 시부모님한테라고 와서 좀 도와주세요 라는 이야기로 남편의 외도 사실을 밝혔는데 네. 처음에야 미쳤다 얘가 왜 이래 진짜 미안하다 내가 아들 정말 잘못 키웠지 내가 어떻게든 다독여보마 라고 했던 시어머님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나도 처음에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 네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혼 청구가 기각되니까 네. 민사적으로 돈 내놔라.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돈을 받고 싶어서 이신 건지 아니면 아들이 옆구리를 찔렀을 수도 있어요. 엄마 이런 거 해가지고 제 정마저 떨어지게 해봐. 그럼 이혼해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소송이 들어왔을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결과적으로는 대여금은 아니고 뭐 부당이도 반환도 성립이 안 되고 해서 네. 그 사건도 이기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유책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 소송 원칙적으로 기각된다. 네. 다들 알고 계셔요. 네. 근데 그 결과 뒤에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거는 사실은 정말 그 남겨진 분들이 안고 가는 문제거든요. 남편분 안 돌아오죠. 1년 동안 소송을 했는데도 아무런 이혼 못하겠다고 버티는 아내가 갑자기 좋아질 리도 없고 그냥 별거 해서 나와서 계속 쭉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럼 아내분은 아이들 계속 키우고 아이들 양육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남편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안소연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외도한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는 무조건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이 사건이 기억에 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꼭 이겼지만 꼭 이긴 것 같지 않은 기분으로 아마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승소는 했지만 진 것 같고 잘못한 건 상대방인데
태도는 오히려 그쪽이 꼭 이긴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요. 의뢰인 분께서는 어떤 이 선택이 맞는 건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좀 더 고민하셔서 좀 더 약간 좋은 선택을 하셔서 좀 더 삶의 좀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소연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에 더욱 유익한 사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